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를 추진한 진짜 이유입니다. 한강버스는 처음 공개될 때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관심만큼 논란도 컸습니다. 혈세 낭비 논란, 실효성 부족 논란,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다양한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이 사업을 밀어붙였을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강버스가 어떤 사업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한강을 새로운 교통축으로 만들겠다며 수상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선착장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이어져 있고 시민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선착장까지 연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취재 결과 무료 셔틀버스는 하루 종일 텅 비어 운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승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대로 출발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한강버스에 맞춰 조정된 시내버스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들은 대부분 승객 없이 텅 빈 채 들어왔다가 그대로 회차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용하지 않는데 버스와 셔틀은 계속 운행되고 있었고 이 모든 비용은 세금에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선착장 주변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대여소 또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하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운영 비용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정책이 실제 수요와는 어긋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강버스를 추진했을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이 정책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뜻밖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교통수단이 꼭 빨라야 하느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은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속도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강버스가 속도가 아니라 역할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새로운 이동 방식이자 교통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완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강버스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에서 3년이면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에서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이 사업을 단순한 교통정책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각에서 한강버스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도시 브랜딩입니다. 도시는 이미지를 먹고 삽니다. 서울의 상징이 한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강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실험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강 르네상스 구상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부터 한강을 도시의 중심축으로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강버스는 그 연장선에서 등장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즉 한강을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미래형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의도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성과입니다. 정치인은 가시적인 작품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정책보다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훨씬 눈에 잘 띕니다. 수상버스는 눈에 잘 보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 효과가 큽니다. 이런 점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 단계에서 나타났습니다. 텅 빈 버스, 텅 빈 셔틀, 이용객이 거의 없는 자전거, 반복되는 고장과 안전사고, 그리고 불명확한 예산 투입 구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정책은 의도와 달리 혈세 낭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정책 하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셔틀버스 비용, 시내버스 노선 조정 비용, 공공자전거 운영 비용, 한강버스 운영 정비 비용, 여기에 선착장 유지비까지 겹치며 사실상 예산이 여러 갈래로 동시에 새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가 연쇄적으로 다른 정책 비용까지 늘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안전 문제 해결이 최우선입니다. 고장과 사고가 반복된다면 시민 신뢰는 더 떨어집니다. 철저한 점검과 기술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요 기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누가 타는지, 어디서 타는지, 어떤 시간대에 타는지, 데이터에 근거해 노선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에 얼마가 쓰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계속 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을 시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강버스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한강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시도였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실행 단계에서 준비 부족과 판단 오류가 겹치면서 논란이 커진 것입니다. 정책은 아이디어만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숫자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시민의 필요에 맞아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진짜 의도는 도시 이미지 혁신과 새로운 교통 실험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의도보다 시민의 안전과 세금의 효율성입니다. 여러분은 한강버스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